혹시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를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정신없이 돌아가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혹은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바라던 한가로운 시간이건만 막상 온전히 매것이 되고 나니 문득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자녀들을 출근시키고 혹은 분주했던 일터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에 들어서는 햇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서운함과는 조금 다른 아주 조용한 형태의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빈자리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나에게 부여했던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빼곡했던 인간관계의 지도가 조금씩 간결해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결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한 장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맹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에게 이제는 곁을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채워갈 시간이라고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처럼 조용히 찾아오는 감정의 파문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 숫자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은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북적이는 대가족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을 뵙는 일이 더는 특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1인 노년 가구의 비율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우리 사회의 관계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한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이웃, 동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처럼 아련하게 들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눌 뿐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들으시면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농경사회의 끈끈한 공동체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해체되었고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을 찾아 대도시로 혹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은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맺었던 동료들과의 관계 역시 매일 얼굴을 보던 시절과는 같을 수 없겠죠.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내 이름과 직책 대신 집에서의 아무개로만 불리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명함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단단한 끈들이 하나씩 느슨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과의 유대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바쁜 자녀들에게 매번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때로는 친구나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적 관계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통계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연결된 끈을 놓치기 쉬운 것일까요? 그저 누군가와 일주일에 한 번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그저 마음이 허전한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고립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영양분을 얻습니다. 식물에 햇볕과 물이 필요하듯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관심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은 자꾸 안으로만 파고들기 쉽습니다. 사소한 걱정이 큰 불안으로 번지기도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와 한참 웃고 떠든 뒤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항우울제인 셈입니다. 정신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신체 건강, 특히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뇌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단어를 찾아 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야 하죠. 동호회에 나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함께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뇌를 사용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곤 하는데요. 그 비결이 좋은 약이나 음식뿐 아니라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느슨한 연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라고 하면 가족이나 수십 년을 함께한 중마고우처럼 아주 끈끈하고 깊은 관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우리 삶의 뿌리처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지요. 하지만 나무가 굵은 뿌리만으로는 살 수 없듯 우리 삶에도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는 수많은 잔뿌리가 필요합니다. 이 잔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호회나 종교 모임, 학습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즉 느슨한 연대입니다. 매일 보지는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 어찌 보면 이런 관계가 때로는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가족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할 고민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망이 넓고 다양할수록 우리는 삶의 여러 위기 앞에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쪽에서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다른 쪽의 관계가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색함 같은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딜 가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나? 괜히 갔다가 나만 겉돌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외출이 어렵거나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 관성을 깨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를 사교 활동이라는 거창한 과제로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서예든 탁구든 스마트폰 활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같은 목표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억지로 대화 주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것을 좋아하고 내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막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색한 첫인사를 건네기가 멋쩍어 문 앞에서 망설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모임에 처음 나가는 날,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이고 막상 도착해서도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졌고 마음의 문을 여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오늘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첫걸음부터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통 노래교실, 서예, 탁구, 컴퓨터 강좌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비슷한 연배의 이웃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혹은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과연 내가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요? 첫 방문의 목표를 친구 사귀기라는 거창한 목표로 잡기보다는 일단 구경만 하고 오기 정도로 가볍게 잡아보는 겁니다.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는 어색한 공기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먼저 좋은 청취자가 되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잊고 지냈던 오랜 인연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한번 가볼까 하고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혹은 연락이 뜸했던 옛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신지요? 영절에나 주고받던 안부 문자 대신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네. 언제 차나 한잔하지? 라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의외로 쉽게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물꼬를 트고 나면 예전처럼 편안한 사이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색하고 서툴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써보는 자전거 타기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번 넘어지더라도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예전처럼 익숙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작은 용기들이 모여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에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줄 관객이 필요합니다. 그 박수는 대단한 환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고 나의 작은 농담에 함께 웃어주고 때로는 나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는 그런 존재. 그런 소박한 관계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오후의 정적에서 시작해 사회적 고립이라는 조금은 무거운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약이 되는지, 또 그 관계를 다시 만들기 위해 어떤 작은 용기를 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의 성취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온기가 차올랐나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잘 지내지? 하고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거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온기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의 하루까지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외로움의 긴 복도가 아니라 이처럼 따뜻한 불빛이 켜진 아늑한 방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